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복소 시간이고요. 복소 4주 동안 복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상 얘기하듯이, 일단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 그냥, 점심시간 전에 2교시 시작하고, 2시간 수업을 하고, 점심시간 끝나고 4시간 수업을 하고, 이후 질문을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없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는 30분 확인학습을 할 건데, 확인학습은 복습용이니까 간단한 문제들 책 참고하셔도 상관없고 그냥 저번 시간에 뭐 배웠는지 그런 것들 체크하는 겸 확인학습을 할 거고요. 그 다음 확인학습 풀이를 1교시에 하고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가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시간 외에 그냥 또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다음 카페 심대원 전공수학 검색하셔서 찾아오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룰 거는 복소 함수고요. 복소 함수 혹은 복소 해석이라고 하죠. 그렇죠? 말 그대로 복소 해석이니까 해석학입니다. 해석학은 기본적으로 미분 적분 다루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복소도 실해석이랑 마찬가지로 큰 틀은 미분 적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 죄송합니다. 자, 처음에 이제 우리가 다룰 게, 이게 교재에 있는, 챕터랑 정확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복소수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하고, 복소수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분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근데 미분보다 조금 더 좋은 조건이 복소수에서는 해석함수입니다. 그래서 해석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적분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미적분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케이스인 급수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자, 근데 미분 적분이라고 대등하게 얘기하지만 실해석도 마찬가지고 복수해석도 마찬가지고 사실 뭡니까? 미분보다는 적분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적분 이 좀 더 초점이 되어 있고 그 적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수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유수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나면 이제 그 유수가 어떻게 응용되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할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물론 적분이긴 하지만 이제 그 적분을 효율적으로 하는 실함수랑 똑같은 적분이 아닌 복수함수만의 특징으로 유수에 관계된 적분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유수의 응용 부분, 응용되는 부분도 원칙적으로는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제일 어려운 부분이긴 할 텐데,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시험, 임용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게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안 나오진 않으니까 당연히 알아는 두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초점은 네 번째, 유수와 극점, 이 부분에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미분과 적분을 다루는 거죠. 근데 당연히 복소수라는 거는 실수의 확장인 거고 복수함수는 실함수의 확장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실수에서 먹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먹힐 거고 실수를 바탕으로 내용들이 정의가 될 건데 실수랑 똑같은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실해석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거고 그 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다뤄왔던 거니까.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실수랑 다른 복소수의 특징, 이거는 해석함수 미분 부분에서도 나올 거고 적분 부분에서도 나올 겁니다. 그렇죠? 적분 부분에서는 이 사장에 있는 유수가 가장 큰 특징이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실함수랑 구분되는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복소수에 대한 얘기부터 하고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1장은 그냥 우리가 다루고 싶은 복소 함수의 미적분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기본적인 용어 정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웬만한 것들은 알고 계신 얘기일 겁니다. 자, 그럼 정의 1.1.1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일단 복소수는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렇죠? x 플러스 iy인데 xy가 실수, 즉 실수 두 개가 정해지면 복소수가 하나 정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소 평면이라고 표현을 하죠. 실수 두 개가 정해지면 복소수 점 하나가 정해지니까 그냥 복소수 위에 한 점이나 실수 평면 위에 한 점이나 그러니까 기하학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집합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복소수는 어떤 관점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선형대수를 배웠다면 실수 위에서의 2차원 공간, 2차원 벡터 공간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퀄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애매하고요. 뭐 선형대수 아직 공부 안 하신 분들이면 뭐 대충 넘어가셔도 되고요. 벡터 공간이면 기본적으로 정의되는 연산이 뭐가 있습니까? 벡터 합이랑 스칼라 곱이 있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 단순한 2차원 실수 공간이랑 복소 평면의 차이는 뭡니까? 그냥 기하학적으로 집합적으로 봤을 때 완전히 똑같은데 복소수에서는 그냥 순수하게 복소수끼리의 곱도 정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벡터 공간에서는 스칼라 곱이 정의되지 벡터끼리의 곱은 정의되지 않습니다. 내적이나 외적 같은 경우는 그냥 곱이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죠. 그렇죠? 근데 복소수 집합에서는 그냥 곱셈이 정의된다라는 거, 뭐 그 정도 그 차이가 큰 차이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뭐 그냥 z는 x 플러스 iy라고 하면은 x축에 해당하는 x는 실수 부분이니까 리얼 z라고 쓰기도 하고요. y는 허수 부분이라고 해서 이미지 z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 표현되면 그냥 x랑 y를 얘기한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은 아니지만 복소수의 크기. 기본적으로 실수랑 기호를 공유할 거기 때문에, 그렇죠? 복소수에서 먹히는 얘기는 실수에서도 다 먹히게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복소수의 크기는 그냥 실수에서의 절대값이랑 똑같고요. 벡터의 크기는 보통 이렇게 두 개짜리로 놈으로 많이 기호를 표현합니다. 그렇죠? 근데 복소수는 벡터로 보기보다는 그냥 숫자로, 수체계로 볼 거기 때문에 절대값 z라고 하고 얘를 크기라고 얘기를 하죠. 뭐 식은 잘 아시다시피 실수부를 x, 허수부를 y라고 한다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루트를 씌운 걸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복소수가 같다라는 거는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같고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같으면 두 복소수가 같다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복소 평면 위에서 같은 점을 찍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대수적으로 보면 선형대수에다가 2차원 벡터 공간에다가 곱셈이 정의되어 있는 집합이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대수에서 배울 개념으로 본다면은 실수에다가 그냥 복소수 i가 추가되어 있는 수체계다.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확대체다라고 얘기할 건데, 뭐 그거는 대수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실수에다가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i라는 원수 하나를 추가한 어떤 집합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어쨌든 복소수는 뭐 복소수의 기본 연산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연산들을 할 수 있는 실수보다 조금 더 큰 수집합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복소수의 합과 곱은 뭐 잘 아시다시피 그냥 우리가 흔히 계산하는 대로 계산을 하되 i의 제곱을 마이너스 1로 처리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i의 상수가 붙은 거는 실수랑은 계산이 안 되고 그냥 순수하게 i로 묶어서만 계산을 한다라는 거. 근데 그거를 굳이 좌표 표현으로 쓴다면 여기서 이제 x1, y1, x2, y2라고 쓴 거는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는 x1 플러스 i의 y1 x2 플러스 i의 y2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쓰고 계산한다면 이거 두 개는 당연한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그거를 그냥 표현만 좌표로 표현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소수를 좌표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x 플러스 iy 형태로 표현할 수도 있고 좀 더 이따 배울 극 형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어느 쪽으로 표현을 하든 그냥 복소수다라고 하면은 제대로 이해하셔야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뭐 복소수의 연산은 기본적으로
짱이니까 실수해서 덧셈, 곱셈이 먹히는 얘기들은 기본적으로 다 먹혀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덧셈에 대해서 교환법칙, 결합법칙 성립하고 덧셈, 곱셈에 대해서 분배법칙 성립하고요. 예, 그 다음에 덧셈, 곱셈에 대한 항등원, 역원 존재하고 덧셈에 대한 역원 존재하고 곱셈에 대한 역원 존재하고요. 곱셈에 대한 역원도 이렇게 좌표로 표현을 해서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뭐 구하는 건 되게 간단하죠. 그렇죠? Z를 X 플러스 IY라고 준다면은 곱셈에 대한 역원은 말 그대로 Z분의 1이고 그러면 X 플러스 IY분의 1이니까 뭐가 됩니까? 이거 분모 실수화하면은 분자 분모에 X 마이너스 IY를 곱하면 되고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분의 X 마이너스 IY가 될 테니까 실수분은 X제곱 더하기 Y제곱분의 X, 허수분은 X제곱 더하기 Y제곱분의 마이너스 Y가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저 좌표 표현 정확하게 맞게 되는 거고요. 뭐 여기까지 해서 그냥 복소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했고요. 뭐 여전히 가장 기본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아무튼 복소수기 때문에 정의되는 켤레 복소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Z바라고 쓰고요. 아, 괜히 지웠나? 네. 네. Z가 X 플러스 IY면 Z반은 X 마이너스 IY라고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복소 평면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뭐 수식으로 보면 그냥 허수부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복소 평면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Y만 X는 그대로 두고 Y만 마이너스 Y로 바뀌었다는 거는 X축의 대칭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하학적으로 보면 X축의 대칭이 되는 복소수 값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뭐 그러면 켤레 복소수는 뭐 이거는 그냥 Z를 X 플러스 Y, Z바를 X 마이너스 IY라고 두면은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켤레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는 아까 얘기했듯이 X축의 대칭이니까 대칭에다 다시 대칭하면 자기 자신이 될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X축에 대한 대칭이니까 크기는 뭡니까? 원점과의 거리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점과의 거리는 X축에 대해서 대칭하면 당연히 같아질 거고요. 예. 뭐 그 다음에 덧셈에 대해서 곱셈에 대해서 더한 다음에 켤레 복소수를 취하나 켤레 복소수를 취한 다음에 더하나 같고 곱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 다음 좀 신경 써야 될 게 3번, 4번입니다. 예, 3번, 4번도 뭐 생각해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예, 안 익숙하면 떠올려야 될 때 못 떠올리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근데 예, 당연한 얘기죠. Z는 X 플러스 IY고 Z반은 X 마이너스 IY니까 여기서 실수부만 알고 싶으면, 즉 X만 알고 싶으면 뭐가 됩니까? 양변을 더해서 2로 나누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2분의 Z 플러스 Z바가 되고 허수부는 양변을 빼서 2로 나누면 될 거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또 절대값 Z제곱은 아까 절대값 Z가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고 했으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일 거고 이건 합차 공식에 의하면 X 플러스 IY X 마이너스 IY라고 쓸 수 있는 거니까 얘는 Z 곱하기 Z바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뭐 그냥 식을 유도해 보면 당연한 얘기고 뻔한 얘기인데 자, 근데 실수 부분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뭐 보여라 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 저런 거 확인을 하라 라고 했을 때 그냥 식으로 이렇게 놓으면 편한 경우가 많은데 그걸 못 떠올리는 경우가 가끔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예. Z제곱은 Z 곱하기 Z바다. 특히 많이 쓰이는 게 복소평면 위에서 반지름이 1인 단위원에서만 따지고 있어요. 모든 Z가 여기에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절대값 Z가 1이란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Z와 Z바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 집합 안에 있는 복소수들에 한해서는 Z 곱하기 Z반은 크기가 1이니까 켤레는 그냥 역수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관계들, 이 관계를 가지고 유도가 되는 건데, 이런 것들 이용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이거 뭐, 알면 뻔한 얘기지만, 필요할 때 못 떠올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유의해서 봐주시면 좋고요. 자, 그러면 뭐 뻔한 얘기지만 뭐 이거젠플 하나 보도록 할게요. 뭐 단순 계산입니다. 앞에 있던 복소수의 성질에 포함되어도 전혀 상관없는 녀석이긴 한데 일부러 연습 문제로 따로 뺐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증명하라라는 것도 그냥 똑같은 방식으로 Z 자리에 x 플러스 iy를 집어넣고 z바 자리에 x 마이너스 iy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여기서는 z1과 z2를 따로 줬으니까 z1을 a 플러스 bi, z2를 c 플러스 di라고 놓겠습니다. 뭐 a, b, c, d는 실수고요. 이렇게 놨을 때 보여야 될 건 절대값 z1, z2가 절대값 z1 곱하기 절대값 z2. 그래서 절대값이라는 거는 곱해서 절대값을 취하나 각각의 절대값을 하나 똑같다라는 걸 보여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목적이고, 그래서 보이는 거는 그냥 해보면 되겠죠. 시킨 대로 곱한 다음에 절대값을 취해보면, z1 곱하기 z2는 a 플러스 bi, c 플러스 di가 될 거고, 그러면은 계산하면 실수분은 AC 마이너스 BD가 될 거고 허수분은 AD 플러스 BC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계산해야 될 거는 절대값이니까 절대값을 취하면 절대값이 같다라는 걸 보이는 건데 절대값을 취하면 루트가 들어가니까 절대값을 보지 말고 절대값 제곱을 볼게요. 절대값 제곱을 보면 AC-BD의 제곱 더하기 AD 플러스 BC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렇죠? 제곱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풀어주면은 A제곱, C제곱, 플러스 B제곱, D제곱, 마이너스 2ACBD랑 여기 마이너스 2, 플러스 2ACBD가 없어질 테니까 A제곱, D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표현이 되면 그 다음에 목적이 뭡니까?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Z1의 제곱 곱하기 Z2의 제곱이 된다라는 걸 보이는 거니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A제곱으로 한번 묶어볼게요. A제곱으로 묶으면 C제곱 더하기 D제곱. 그러니까 이 부분이 Z2의 제곱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절대값 Z2의 제곱이. 그 다음에 역시 B제곱으로 묶으면 똑같이 C제곱 플러스 D제곱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C제곱 플러스 D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절대값 Z1의 제곱이고 C제곱 더하기 D제곱이 절대값 Z2의 제곱이니까 제곱이 같고 절대값은 무조건 양수니까 뭡니까? 제곱하기 전인 절대값 Z1, Z2랑 절대값 Z1 곱하기 절대값 Z2랑 같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도 뭐 뻔한 얘기고요. 그 다음 이제 이 지수 형식 부분은 뭐 조금 안 익숙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것도 별거 아니긴 한데. 자, 기본적으로 복소수라는 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집합적으로 볼 때는 R2랑 똑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평면에서 점 하나가 정해지면 복소수 하나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가 X라고 할까요? 여기가 X, 여기가 Y면 Z는 X 플러스 IY 이렇게 복소 평면 위에서 점 하나 정해지면 복소수 하나가 정해지는 겁니다. 자, 근데 평면 위에 점을 표현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었습니까? 물론 무수히 많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지금 이런 식으로 주어진 점을 X축에 대한 정사형과 Y축에 대한 정사형으로 놓고 원점에서부터 각각의 거리를 재어가지고 X 성분과 Y 성분을 구분하는 이걸 우리 뭐라고 불렀죠? 직교좌표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그럼 직교좌표 말고 또 많이 쓰는 경우가 뭐가 있었습니까? 10회섭 시간에 배웠죠. 네. 자, 크기와 방향으로. 네.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원점이랑 이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이만큼을 R이라고 하겠습니다. 원점이랑 R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어느 방향으로 R만큼 가면 Z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방향을 X축과 이루는 각으로 설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타랑 R만 정해지면 Z를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Z를 세타랑 R로 표현하는 방법을 극형식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렇게 Z를 세타랑 R로 표현을 하면 어차피 우리는 복소를 어떻게 배웠으니까 X 실수 부분 플러스 허수 부분으로 배웠으니까 세타랑 R로 구분을 하더라도 실수랑 허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됩니다.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길이가 R이고 각도가 세타니까 X는 R 코사인 세타가 되고 Y는 R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Z는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I의 R 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R로 묶어버리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어진 점을 크기와 R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원점과의 거리니까 크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각도 세타. 이 각도를 편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크기와 편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좌표 표현이라는 의미에서 극좌표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복소수를 표현하는 형식이다라고 해서 극형식이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Z를 표현하는데 이렇게 극좌표의 관점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는 아까 기호로 뭐라고 썼었습니까? 절대값 R이라고 절대값 Z의 크기니까 절대값 Z라고 썼었습니다. 그렇죠? 자, 편각은 기호로 ARG라고 씁니다. 자, 그래서 편각은 ARGZ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근데 극형식으로 표현될 때는 문제가 하나 있죠. 그렇죠?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아무튼 직교좌표는 모든 점이 X, Y가 정해지면 점 하나 정해지고 점 하나 정해지면 X, Y가 정해지고 그래서 점과 X, Y의 표현이 항상 1대1 대응 관계가 있습니다. 표현이 달라지면 점도 달라져요. 근데 극형식은 어떻게 됩니까? 이 각도가 세타라고 하면은 편각이 세타여도 이 점을 얘기하고 2파이 플러스 세타여도 이 점을 얘기하고 4파이 플러스 세타여도 이 점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점을 표현하는데 표현할 수 있는 각 때문에 표현할 수 있는 틀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거를 유일하게 표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표현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해야 되는 거죠. 세타를 모든 실수로 두면 이 똑같은 점을 표현하는 방법이 무수히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점이 아니라 그냥 세타의 범위를 어떻게 제한하면 360도로 제한해 버리면 그때는 표현하는 방법이 유일해질 겁니다. 근데 그렇게 제한하려면 또 한 가지를 더 제한해야 됩니다. 더 제한해야 됩니다. 뭡니까? 예를 들어서 원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원점은 세타가 뭐가 되든지 간에 R이 0이기만 하면은 다 원점을 찍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점은 구조적으로 표현 방법이 무수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극형식을 나타낼 때는 기본적으로 원점은 피하고, 그 다음에 세타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이렇게 그냥 중복되더라도 그냥 모든 세타의 범위를 다 허용해 줄 때가 있고, 아니면 세타의 범위를 제한할 때가 있어요. 제한할 때는 뭡니까? 180도 범위로만 제한을 하면 되니까 적당한 알파부터 시작을 해서 2파이 플러스 알파까지 제한을 하면 그때는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할 거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등호는 여기에 붙어도 상관없고 여기에 붙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점에 원점을 제외한 모든 점에 대해서 그냥 표현 방법이 유일하게 세팅을 해주는 이런 범위 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편각이라는 거는 알파를 정하는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세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중에 알파의 범위를 가장 많이 쓰는 범위는 뭐겠습니까?
뭐 0에서 2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0에서 2파이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절대값이 작은 게 좋으니까 뭐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고 이렇게 쓰는 경우도 많지만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로 쓰면 편할 때가 조금 더 많아요. 그렇죠? 뭐 270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마이너스 90도라고 얘기하는 게 편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제한을 하면, 근데 180도도 있어야 되니까 등호는 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180도보다는 플러스 180도라고 쓰는 경우가 더 많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제한을 하면 얘를 으뜸 평각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자, 으뜸 평각이라고 부르고 으뜸 평각이니까 특별하게 기호를 줍니다.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첫 문자만 대문자로 바꿔요. 그래서 별 얘기 없으면 대문자 ARGZ라고 쓰면 얘는 마이너스 파이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로 평각을 제한을 했을 때 으뜸 평각이라고 부르고 대문자 ARG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그냥 약속이기 때문에 교재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뭐 0에서 2파이를 으뜸 평각으로 잡아도 뭐 정의하기 나름이죠. 저 그렇게 정의해도 틀린 건 아닌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은 이 범위를 으뜸 평각으로 정의를 해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 근데 뭐 마이너스 파이에 등호를 붙이는 것보다는 파이에 등호를 붙이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죠. 자, 뭐 여기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 그냥 다시 쓸까요? 그래서 지수 형식으로 나타내는 게 이렇게 나타냈었잖아요. 그렇죠? 얘를 극형식이라고 하지 않고 왜 지수 형식이라고 하느냐? 이 녀석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코사인 세타 플러스 i의 사인 세타를 익스포넨셜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의 i 세타라 승이라고 쓰면은 z는 r 2의 i 세타 승이다 라고 쓸 수 있고, 그래서 크기와 평각으로 복소수를 표현하는 걸 극형식이라고 부를 때도 있지만 지수형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되고요. 참고적으로 여기서 조금 뭐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도 전혀 상관없는데 뭐 첫 시간이니까 조금만 꼼꼼하게 보면은 이거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뭐냐면은 테일러 정리를 배웠다면 이 x승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죠? 테일러 정리를 배웠다면, 안 배웠다면 그냥 미분해 보시면 익스포넨셜 x승은 미분해도 자기 자신이 되는 녀석이 돼야 되고, 미분해서 자기 자신이 되는 녀석은 뭐 이런 꼴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어떤 함수를 이런 제곱급수로 나타낼 수 있냐라는 것은 굉장히 이론적인 문제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익스포넨셜 x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 i 세타라는 건 뭐예요? x자리에 i 세타를 넣으면은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얘는 i가 들어간 실수부랑 허수부로 나누면 i가 짝수항에서는 i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죠? 짝수항에서는 1-2 팩토리얼 분의 세타 제곱 4 팩토리얼 분의 세타 4승 이렇게 나올 거고, 홀수 항에서는 i가 항상 포함되면서 세타 마이너스 3 팩토리얼 분의
세타 3승 플러스 5팩토리얼 분의 세타 5승 마이너스 점점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왜냐면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될 테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번갈아 나오게 될 거고 이렇게 표현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제곱급수 표현에 의하면 얘가 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냐면은 얘가 코사인 세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사인 세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거 그냥 계산에 의해서 나온 거네요. 네, 자, 그러면 계산 가능하니까 이게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될 텐데 저희는 정의를 했어요. 이 i 세타라는 녀석을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로 정의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럼 얘는 왜 계산한 게 아니라 정의를 한 건가요? 네, 방금 계산 가능한데. 자, 그래서 이거를 계산으로 따지려면은 굉장히 좀 많은 작업을 거쳐야 되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효율적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나중에 우린 이걸 가지고 뭐까지 할 거냐면은 이에 i 곱하기 실수승, 그러니까 순허수승만 죄송합니다. 순허수승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복소수승에 대해서도 다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이 x승 할 때 이 x의 범위는 뭐예요? 실수죠. 우리가 익스포넨셜을 정의할 때 익스포넨셜은 실수 범위에서 정의된 함수입니다. 실함수입니다. 정의역도 실수고 함수값도 실수인 공역도 실수인 실함수에서 정의가 돼요. 그러면 실함수에다가 복소수 값을 집어넣는다. 그럼 정의역에 벗어나는 값을 집어넣었으니까 얘는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게 성립하게 하기 위해서는 또 몇 가지 작업들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그냥 애초에 어차피 복소수 거듭제곱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정의 자체가 안 됐으니까 그냥 여기서 출발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적으로 x자리에 복소수를 집어넣었을 때 이런 계산이 된다는 거는 쉽게 알 수 있지만, 그래서 그걸 계산의 결과로 보지 말고 그냥 이 i 세타라는 익스포넨셜의 복소수 거듭제곱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를 한 적이 없고 그런 거에 그러니까 실수의 복소수승은 아직까지 정의를 한 적이 없으니까 그냥 순수하게 이 값을 r 플러스 r 코사인 r이 왜 들어갔지? 이 값을 순수하게 코사인 세타 플러스 i의 사인 세타로 정의를 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약속을 한 거예요. 이걸 약속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정의를 일반적인 복소 지수의 정의로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이건 나중에 할 얘기고요. 아무튼 자, 그래서 좀 이론 전개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주어진 인식을 이 i 세타선을 계산이 아니라 정의로 코사인 세타 플러스 i의 사인 세타로 받아들이자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결론은 뭡니까? 그래서 z는 x 플러스 iy라는 식은 z는 r i 세타승이다 라고도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소수 z에 대해서 뭐뭐가 성립함을 보여라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어떨 때는 z를 x 플러스 iy로 놓고 푸는 게 편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z는 i 세타승으로 놓고 푸는 게 편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 그때 판단을 하시면 되고, 뭐 일단 당장 언제 편하겠습니까? 지수 일반적인 실수에서 생각을 해보면 2의 a랑 2의 b를 곱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2의 a 플러스 b가 돼요. 자, 그러니까 곱을 나타낼 때는 그냥 복소수 곱하면은 실수부 허수부 계산이 조금 복잡해졌어요. 그렇죠? 뭐 단순 분배 법칙이긴 하지만.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냥 곱셈을 지수 위에서는 덧셈으로 바꾸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곱셈 연산과 관련된 무언가를 할 때는 지수 형식이 편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일단 이그젠플 하나 보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굉장히 간단한 얘기고요. 복소 평면에서 중심이 Z0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매개 변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사실 굉장히 편하죠. 그렇죠? 중심이 Z0고 반지름이 R인 원이다. 이 의미는 뭡니까? Z0와의 거리가 라지 R인 점들의 집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만족하는 Z다라는 거는 그냥 절대값 Z랑 Z0의 거리가 라지 R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복소수에서 표현을 할 때는 이 표현으로 원의 방정식을 완벽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완벽하게 표현을 했는데 문제에서는 지수 형식을 이용해서 나타내라 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지수 형식으로 맞춰서 써보겠습니다. 지수 형식으로 맞춰서 쓰면 어떻게 됩니까? 예. 절대값 Z-Z0가 R이다 라는 얘기는 Z-Z0는 예. 크기는 R이면서 편각은 다 가질 수 있는 거니까 R2의 I 세타승이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세타의 범위는 뭐 전체 범위로 잡아주셔도 상관없고 아니면 으뜸 편각의 범위로 잡아주셔도 상관이 없고요. 뭐 아무튼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 Z는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Z0 더하기 R2 I 세타승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세타로 표현하라라고 하면은 예, Z는 Z0 더하기 R2 I 세타승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R2 I 세타승은 예, 방금 정의한 대로 코사인 세타 더하기 I의 사인 세타로 표현을 해도 상관이 없고요. 뭐 그래서 얘를 답으로 쓰셔도 상관없고 얘를 답으로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튼 예, 이 방법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예.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지수 형식으로 말 그대로 예, 익스포넨셜의 거듭 제곱 형태로 나타내면 곱셈에 대한 연산이 편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예, 다음 정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만약에 Z1이 R 세타만 정해지면 Z가 정해지는 거니까 Z1이 R1 E의 I 세타 1승이고 Z2가 R2 E의 I 세타 2승이다. 즉 크기가 R1, R2고 편각이 세타 1, 세타 2인 Z1과 Z2가 있다. 라고 하면은 얘네들의 곱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근데 해봤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뭐 그냥 예, 그러니까 복소 지수에 대해서는 우리 아무것도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이의 I 세타승에 대해서만, 순허수승에 대해서만 이렇게 정의를 했을 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정의에 대해서 지수니까 E의 X승 곱하기 E의 Y승은 E의 X 더하기 Y승이 된다라고 실수해서 했던 것처럼 아직까지는 얘기를 못해요. 그렇죠? 정의하고 그게 된다라는 걸 확인하면 그때부터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아직은 얘기를 못합니다. 근데 이 정리에서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일단 정의를 한 거는 실수의 순허수승밖에 없는데 순허수승에 대해서는 두 개 곱한다는 거는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은 성립하니까 R1, R2 각각 곱한 다음에 얘랑 얘 곱하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의 I 세타 1승이랑 이의 I 세타 2승을 곱하면 그냥 위에 있는 지수들의 합으로만 표현이 되더라라는, 그래서 실수랑 똑같이 적용되더라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그래서 그냥 식으로 보면 뭐 별다를 거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지수로 정의를, 이 식을 지수로 정의를 했다는 거는 실수에서의 지수처럼 쓰고 싶은 거고 그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 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근데 말로 표현을 하면 조금 의미가 달라지죠. 그렇죠? 두 복소수를 곱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크기는 각각의 크기를 곱한 거랑 같고 편각은 각각의 편각을 더한 거랑 같더라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편각의 의미가, 그러니까 곱의 편각은 각각의 편각을 더한 거랑 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정리입니다. 뭐 계산 자체는 별거 아니죠. 그렇죠? 주어진 거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예. Z1, Z2는 I 세타승인데 I 세타승끼리의 연산은 아직 허용이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복소수 연산으로 실수부, 허수부 나누면은 Z1 곱하기 Z2는 R1 코사인 세타 1 더하기 I의 R1 사인 세타 1이라고 쓸 수 있고 R2 코사인 세타 2 더하기 I의 R2 사인 세타 2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건 이제 그냥 단순 곱하기니까 단순히 곱해주면 근데 어차피 여기 R1 묶고 여기 R2 묶으면
예. R1, R2는 그냥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보면 실수분은 코사인 세타 1, 코사인 세타 2, 마이너스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예. 사인 세타 1, 사인 세타 2가 될 거고 허수분은 코사인 세타 1, 사인 세타 2 플러스 사인 세타 1, 코사인 세타 2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가 됩니까? 볼까요? 네. 알고다시피 코사인 세타 1, 세타 2 마이너스 사인 세타 1, 세타 2는 코사인 합공식이고요. 그렇죠? 코사인 세타 1 더하기 세타 2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1, 사인 세타 2 더하기 사인 세타 1, 코사인 세타 2는 사인 합공식입니다. 그렇죠? 사인 세타 1 더하기 세타 2가 될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R1, R2에 세타 1 더하기 세타 2, 세타 1 더하기 세타 2니까 E에 I에 세타 1 더하기 세타 2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방법으로 그냥 단순 계산하시면 예, 간단하게 곱의 결과는 크기는 크기끼리 곱하고 평각은 평각끼리 더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다음 나오는 드무아브르 공식, 뭐 이건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죠. 예. 코사인 세타 더하기 i의 사인 세타라는 거는 그냥 2의 i 세타승. 그러니까 크기가 1인 케이스니까 아무리 곱해도 크기는 여전히 1로 유지가 될 거고 얘를 n 제곱한다라는 건 똑같은 거 n번 곱하는 거니까 평각은 n번 더한 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코사인 n 세타 더하기 i의 사인 n 세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그젠플 1.3.2 한번 보겠습니다. 94년 기출문제고요. 94년이니까 꽤 오래됐죠. 그래서 예전에 2000년대 이전에는 이거를 이런 식의 문제들이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거의 안 물어보고요. 네. 자, 어떤 식이냐면 뭐 일단 계산해 보겠습니다. 시킨 대로. 네. 이그젠플 1.3.2 W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거의 값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형태. 뭐 고등학교 때도 많이 배우죠. 그렇죠? W 제곱 W 상승 점점점 올라가는 건 등비수열이고 거기에 대해서 1, 2, 3 해서 18까지 올라가는 건 등차수열이고 그래서 등비수열과 등차수열의 곱으로 형성된 수열들의 합을 구하시오 라는 거 뭐 고등학교 때도 배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아무튼 예.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예전에는 좀 물어봤었어요. 요즘에는 잘 안 물어보더라고요. 자, 아무튼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계산이에요. 계산만 하면 되고요. 근데 W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일단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한 가지 확인해야 되는 게 뭡니까? 20도니까 18을 곱하면 360도가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코사인 360도 더하기 사인 360도니까 사인 제로는 0이 될 거고 코사인 제로는 1이 될 테니까 그냥 1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18승을 하면 1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 그 전에는 절대로 1이 되지 않습니다. 18승일 때 처음으로 1이 되고 그 전에는 복소평면에서 이 원을 각도를 18등분 한 거니까 그 전에는 1, 이 점을 찍는 케이스가 생길 수가 없죠. 그렇죠? 자, 그래서 18일 때 처음으로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얘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18승 마이너스 1이 0이란 얘기니까 얘가 제로란 얘기고 오메가 자체는 W 자체는 코사인 20도 더하기 I의 사인 20도니까 절대 1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나라 캔슬 될 테니까 그냥 이게 0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8승은 1이 되고 1부터 17승까지 다 더한 건 0이 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등차수열로 뭔가 곱해지면서 18승까지 더한 건 어떻게 될 건가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푸는 방법은 간단하죠. 그렇죠? 일단 주어진 식을 뭐 적당히 하나의 문자로 두면 S라고 두면 그리고 여기도 오메가의 18승은 W의 18승은 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냥 18이라고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쓸 수 있고 여기에 뭘 하면 됩니까? 궁비에 해당하는 거를 하나 곱한 다음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W제곱 2W 3승 해서 17W의 18승 더하기 18W의 19승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쓰면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제 그냥 더한 것들의 결과를 유도해낼 수가 있는 거죠. 위에서 밑에 걸 빼면 위에서 밑에 걸 빼면 1-W의 S는 W 더하기 W 제곱 더하기 해서 W의 18승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W의 19승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뭐 이미 얘기했으니까 숫자를 좀 더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얘는 1이라고 쓸 수가 있고요. 그렇죠? W의 18승이 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그냥 W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쓴 김에 그냥 한꺼번에 계산할까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1부터 17승까지 더한 거는 0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1-W의 S는 마이너스 18W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S의 크기의 역수입니다. 그렇죠? S의 크기의 역수예요. 자, 그러면 S는 1-W분의 마이너스 18W라고 쓸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절대값 S분의 1입니다. 그렇죠? 절대값 S분의 1은, 그럼 이거 순서 바꾸면 되는 거니까, 18분의 1 따로 빼주고, 그 다음에 W분의 1-W.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거고요. 근데 또 W의 크기는 뭡니까? W는 코사인 더하기 I의 사인, 코사인 20 더하기 I의 사인 20이니까, 코사인 20의 제곱 더하기 I의 사인 20의 제곱 두 개 더하면은 1이 되죠. 그렇죠? 크기 1인 건 당연하니까 얘는 18분의 1의 절대값 1-W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W의 절대값만 계산을 하면 되고요. 얘는 계산해 보면 뭐 이거는 좀 번거롭지만 어쩔 수 없죠. 할 수밖에 없죠. W가 뭔지 아니까 복소수의 절대값은 뭡니까? 실수부의 제곱 더하기 허수부의 제곱이죠. 그러면 실수부는 W의 실수부가 코사인 20도니까 1-코사인 20도의 제곱 더하기 허수부는 사인 20도니까 마이너스 붙어도 사인 제곱의 20도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코사인 20 더하기 사인 20 제곱, 코사인 사인 제곱 하면은 1이 될 테니까, 2 곱하기 코사인 20도.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거 반각공식 쓰면, 조금 더 단순화시킨다고 치고, 2로 묶고 반각공식 쓰면 2 곱하기 2의 사인 제곱 10도라고 쓸 수 있고, 그러면 얘는 2 사인 10도로 나올 테니까
9분의 사인 10도다 라고 쓸 수가 있겠네. 자, 그래서 이렇게 뭐 사인 10도는 뭐 여기서 더 계산할 수 없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뭐 기본적인 복소수에 대한 얘기를 했고, 복소수의 표현 방법에 대한 얘기 중에 이제 지수 형식이라는 거 조금 신경 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3절까지 해서 여기까지 해서 1.3절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거듭제곱근. 예. 지금 지수 형식을 가지고 했던 게 뭐냐면은 곱이 간단하게 계산이 되더라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곱이 계산이 되면 특히 그 중에서도 뭐예요? 똑같은 거를 거듭제곱한 것들도 계산이 그만큼 쉬워지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의 계산이 편해진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역으로 무언가를 거듭제곱해서 새로운 W가 나왔다. 이걸 만족하는 Z가 뭐가 되겠느냐? 이게 거듭제곱 근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곱해서 2가 되는 게 뭐냐라고 해서 그런 걸 찾은 게 루트 2였잖아요. 그것처럼 복소수 버전에서 몇 승에서 무언가가 되는 Z를 찾으라. 거기에 대한 얘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